아재인 듯 아재아님. 아재둘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다시 아재둘룸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네. 먼저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기사에도 나왔지만 요즘에 학폭 미투 지금 바람이 조금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지금 여기 두 선수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배구계 그리고 심지어 경찰관 우리 여러 군데에서 지금 학폭 미투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되게 이것 때문에 시끄럽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네, 그럼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부터 한번 얘기 드릴게요. 일단 김연경 선수가 흥국생명에 다시 입단하게 된 것은 많이 아는 사실이라서 그 내용 빼고 그 이후에 이제 팀 내에 약간 불화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다영 선수 그리고 이재영 선수 그 두 분이 이제 쌍둥이인데 이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인스타로 팀 내의 불화를 좀 이제 얘기하는 약간 좀 자극적인 이런 인스타 글을 좀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가 아니라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라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뭔가 피해를 받는 것처럼. 네, 피해를 받는 것처럼. 그리고 맘마미아의 글도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나이 먹은 게 대수냐 이런 식으로 나는 당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SNS를 올렸어요. 이제 그 글이 올라간 뒤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다영, 이재영 이 선수를 너네가 이제 피해자인 척하지 말아라 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 당했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게 이제 시발점이 된 거죠. 오히려 두 선수한테 피해 폭행을 당했던 같은 나이 또래 다른 사람이 학창 시절 친구라고 하기 그렇고 같이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같이 배구 선수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이제 에이스였다 보니까 이제 일방적으로 좀 많이 당했었던 내용들을 폭로를 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21가지 내용 중에 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이제 칼로 협박하는 등 아니면 부모 욕을 했다라는 등 이런 되게 심각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쭉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이다영, 이재영 선수의 부모님 이야기도 나옵니다. 부모님도 이 과거에 국가대표 배구 선수였는데 되게 좀 이제 입김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도 과거에 이제 학폭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다영, 이재영 선수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동안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갑질 의혹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건 아직까지 의혹이라서 밝혀진 사실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일들도 있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일이 조금 커지니까 이제 폭로가 나온 이후로 이 두 분이 이제 자필로 사과문을 썼는데 그게 이제 별로 이제 공감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는 이거를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도 6일, 7일 이렇게 되게 뒤로 미루고 선수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국민청원도 올라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들의 폭로도 이어지고 이제 그렇게 된 이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물밀듯이 계속 밀려오는 거죠. 다른 선수들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이제 그 처벌이나 아니면 나온 상황은 어디까지냐면 일단은 이 두 분은 무기한 출장 정지 그리고 연봉 미지급 그리고 부모님이 무슨 장한 어버이상 이런 거 받았는데 이런 것도 취소. 이런 정도로 지금 이제 처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징계도 너무 석연치 않다. 왜냐면 예전에도 무기한 출전 정지했다가 2년 뒤에 다시 버젓이 나와가지고 아직도 감독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피해자의 어떤 당한 그런 거에 따지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나온 게 이제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찰계라든가 남자 선수 다른 남자 배구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저도 기사로 많이 접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일단은 저희가 아제둘룸에서 네. 예전에 그 고교 축구 선수 네네. 감독, 축구팀 감독이 학부모 맞아요. 성폭행을 했다는 것,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최스큐 선수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한두 번 정도 체육계의 폭력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 이슈는 초점이 네네. 학교 폭력 쪽으로 먼저 갔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조금 약간 새로운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래서 더 자극적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이렇게 큰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일단은 그만큼 학교 폭력이 우리한테 일상화돼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법체계라든가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이든 그게 사법 시스템이든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네, 맞아요. 네. 그게 국민들의 인식 수준에서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학교 폭력을 일으켰어, 가해자인데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라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졌다라면, 네네. 지금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공격을, 민심이 맞아요. 돌아서고 그럴 수는 없죠. 네, 그렇죠. 잠깐 생각을 해보면 재소자들이라고 하죠.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그에 대한 형량을 채우고 나온 네. 사람들, 그러니까 재소자는 안에 있는 분들이고, 네.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사회복귀가 어려운데 오히려 사회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죄값을 다 치른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까?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이 사람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경제적 활동을 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게 건강한 그렇죠. 사회인데, 네. 지금 이 이슈는 반대죠. 네네. 그 이유는 국민들이 그 암암리에 다 공감하고 있는 처벌이 안 됐다라는 것. 네. 그게 일단 이슈가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처벌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래서 학교 폭력으로 생각을 해보면, 네네. 어린 나이 학생이기 때문에 뭔가 책임을 질 수 없는 나이라는 기준, 네네. 생각이 지금 우리 법체계인 것 같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또 다른 것 같아요. 10대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네네. 그거는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지금의 정치권은 그럴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의 인식이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처벌에 관한 생각을 잠깐 해본 거고, 문제가 왜 일어날까 보면 폭력이죠. 폭력이 일단 사회에 만연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게 아닐까요? 아까 즉 쌍둥이 자매 부모들도 굉장히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취했다라고 하고, 다른 사건들을 보면 뭐 감독이 학생을, 감독이 학부모를, 네네. 선배가 후배를,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만연한, 그리고 학교에서만 그렇겠습니까? 밖에서도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문화가 해소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인 폭력을 해서라도 한 자리를 잡으면 네. 미래가 보장되는 시스템, 네. 성적주의 이런 거. 그게 네. 체육계이건 오히려 성적주의가 나는 것들, 연줄주의가 더 강한 것 같아서, 그것도 그렇죠. 냉정하게 성적으로 하면, 만약에 연줄로 하다가 연줄에서 떨어진 선수가 성적으로 승부를 내면 판이 바뀔 수 있죠. 네. 그렇죠. 하지만 연줄이 강하면 뛰어난 아웃사이더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뛰어난 성적을 노리는 게 아니라 강한 줄을 찾게 되겠죠. 이렇게 철밥통을 만드는 시스템, 능력과 관계없이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든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연하다면 네네. 왜 이제 와서 이슈가 됐을까? 그 주인공들이 스타라는 거죠. 지금 배구 선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미모로 네네. 쌍둥이이기도 하고 외모가 뛰어나기도 하고 SNS상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서 실력도 실제로 엄청 좋아요. 네. 그래서 국가대표기도 하고. 네. 실력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예인적 끼? 네네.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슈가 된 것 같아요.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네.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한테 폭력을 당해서 죽은 예. 우리가 다뤘던 바로 네네. 전 동영상도 크게 이슈가 된 다음에 그게 순기능을 일으키려면 뭐 법도 정비가 되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배구도 만약에 순기능을 기대한다라면 사람들이 조금 더 스타에 집중할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학교 폭력 혹은 사회 전반에 펼쳐져 있는 왜 이렇게 폭력을 용인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 제가 기사들을 쭉 보면 그 아이의 죽음 이후에도 구조라든가 대응이라든가에 대한 기사 혹은 거기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추적 보도가 있는 게 아니라 더 자극적인 아이의 죽음, 맞습니다. 더 비극적인 아이의 죽음을 찾는 기사들이 계속 나옵니다. 친부모, 뭐 삼촌, 친족 어른들한테 당해진 그게 비극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 스타 일반인이었으면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을 사건이 스타로 해서 터지는 거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았나요? 연예인들 이슈를 통해서 지금 연예인 이슈는 이제 반응이 적다라는 판단에서인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슈 가리개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제가 막 음모 이론을 생각해서 뭐 이 신문사, 이 기자는 어느 정당을 손을 잡고 뭐 이런 거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이슈들이.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슈 이후에 또 다른 스포츠 선수들, 다른 스타들 그런 얘기, 특히 김연경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런 유명한 스타, 딱히 엮이는 것도 많지 않은 스타들 이름을 계속 거론해야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죠. 그래서 미디어의 기능으로 봤을 때 이 사건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보면 무조건 그냥 이슈, 조회수만을 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중요한 이슈들이 덮어지는 그런 역기능을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거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의도한 자가 있든 없든 그런 쪽으로 간다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이거를 계속 떠올리는 거죠. 그래, 이렇게 자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 거기에 가려지는 건 뭘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딱 정해져 이게 최고 중요한 건데 이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거를 띄웠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 백신에 대한 확보, 접종에 대한 혼선 이런 것들, 왜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확실하게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K방역으로 띄우기 바쁘고 띄울 수 없는 상황이면 이런 이슈들 뒤에 숨는 듯한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순수하지 않은 건가요? 사실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 지금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뉴스가 터지지 않아도 알고 있을 겁니다. 효주님도 계시지만 한국에서 운동을 좀 해봤던, 엘리트 스포츠를 좀 경험해봤던 사람들 그 상황 알 겁니다. 그럼요. 오늘도 얘기 나눴는데 우리가 스스로 정화해내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어디서 새롭게 튀어나온 악마의 자식들이라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럼요. 그런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일에 대한 대응도
사실 저 스타에 대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에 대해서,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당연히 기본이고. 그렇죠. 네. 미디어 이슈,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라는 점에서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오늘도 이런 이야기를 또 할 것 같았는데, 네, 딱 의견이 또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얘기 해주셨네요. 네. 오늘 첫 번째 네. 아재들룸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